모세혈관 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저리고 아프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마사지와 운동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노건우 트레이너님 다시 한번 앞으로 모시고 배워볼게요. 네. 김현영 씨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례자분처럼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통증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간접적으로 스트레칭하고 운동하는 방법은 조금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종아리 쪽을 손으로 닿아서 조금 이제 치료를 해주는 게 좋으신데요. 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사지예요. 네. 자, 앉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나 네, 봐요. 앉아서 발과 종아리를. 네, 이렇게 바지를 쭉 한번 올리고요. 네,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겉에 있는 종아리가 그 비복근이 이제 네. 겉에 있는 게 두 갈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을 먼저 안쪽 면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잡으세요. 잡아요? 안쪽 면 손으로 네. 잡아서 이렇게 바깥쪽도 지탱을 해주시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돌려요? 네, 이렇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쭉 눌러주세요. 네, 눌러. 네, 이런 식으로 비트는 것처럼. 눌러주면서 네. 그렇죠, 비틀어 주는 거예요. 네. 약간 이제 근육이 서로 엉켜 있는 것들을 이렇게 뜯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아, 뜯어주는 느낌. 그렇죠. 네, 꽉 뜯어주세요. 네. 근데 이렇게 손의 힘으로만 하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체중을 살짝 이렇게 살짝 넣어요? 이용을 해서 꽉 바깥쪽으로 돌려주시면. 그렇죠. 네, 아, 이쪽에 튀어나온 부분을 이쪽으로 네. 해서 균형을 맞추라 이거죠. 그렇죠. 이쁘게. 맞아요. 네. 네. 이게 좋아지면 오, 시원해요. 네, 그런 느낌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깥쪽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반대쪽으로 아, 반대로? 돌려주세요. 아, 빨래 짜듯이? 그렇죠. 네, 반대쪽으로도 꽉 돌려주시고 또 한 번 더 돌려주시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위아래로 쓸어요? 왔다 갔다 문지르는 거예요? 쭉 쓸어주세요. 네, 쓸어주시고 네. 자, 마지막으로 이 가운데가 쑥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네. 예. 가운데를 이렇게 쓸어 뼈 바로 옆이네요. 쭉 쓸어주세요. 이 가운데 부분 아, 여기에 네. 제가 지금 힘을 주고 있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근육 잡고서. 안쪽에. 네, 그래서 이 종아리 근육을 서로 분리시켜 주는 거죠. 아, 이렇게 네. 딱 열어주는구나. 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예. 끝이 아니에요? 네, 또 있어요? 네, 우산을 활용해서 어휴. 네. 이번에는 종아리를 확실하게 풀었으니까 네. 이 발바닥에 보시면 뼈 바로 아래쪽에다가 네. 이렇게 아, 이거. 대고요. 네. 체중을 여기다 딱 실으세요. 그리고 무릎을 쭉 편 상태에서 네. 아래로 이렇게 숙여줍니다. 아. 네, 살짝. 그러면 어떠세요? 종아리 쪽이 한 번 더 당겨요. 쭉 당기면서 발바닥까지 지금 네, 자극을 시원해요. 주는 거죠. 네. 발바닥과 종아리와 네. 허벅지 뒤까지 당겨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앞선 사례자분도 이제 걸으실 때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쪽이 많이 이제 아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그분들이 이런 방법을 좀 하시면 꼭 이렇게 많은 흔들어야 도움을 돼요?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살짝 아래로. 그렇죠. 네, 운동은 즐겁게.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네, 잘 배웠습니다. 배웠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사례자 아버님 지금 보고 계실 텐데 방금 배운 것처럼 발바닥과 종아리 마사지를 해주시면 하체가 좀 붓고 저린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비도 안 오고 하니까 집에 있는 우산 활용하셔가지고 스트레칭 하시면 더 도움될 것 네. 같아요. 지금부터는요, 모세혈관에 이상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세혈관은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증상. 코피가 자주 나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쉽게 멍이 들고 상처가 잘 낫지 않을 수 있다고요, 이 교수님. 예, 이 두 가지 증상 모두 모세혈관이 파괴돼서 미세한 출혈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는 냄새를 맡는 기능이 있지만 외부에는 차가운 공기가 바로 폐로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히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코 점막에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합니다. 근데 우리가 피로하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혈압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는 이 코점막에는 모세혈관이 굉장히 팽창하게 되고 일부는 터지게 돼서 코피를 흘릴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지금 보는 것처럼 쉽게 멍이 들고 멍 상처가 나는 경우는 네. 모세혈관이 외부 충격을 받으면 당연히 파괴돼서 이 미세 출혈이 생겨서 멍이 생기겠죠. 근데 아무래도 좀 연세가 많아지게 되면은 모세혈관은 워낙 그 벽이 얇기 때문에 더 연해지기 때문에 쉽게 멍이 들 수 있고 어떤 분은 이제 긁기만 해도 아이고 세상에. 예, 멍이 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외부 충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세혈관에 출혈이 많아서 멍이 자주 생긴다면 혹시나 모세혈관 이상을 일으키는 기저질환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소한 출혈이라도 주의 깊게 보셔야겠고요. 그다음은 피부 관련된 증상이에요. 머리카락이 잘 빠진다. 그리고 귓볼에 세로주름이 많아졌다. 이거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 교수님? 네, 이번에는 모세혈관 순환이 잘 안 되거나 혹은 막혔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리카락이 잘 빠지는 경우는 네. 우리 두피에 있는 모세혈관의 순환이 잘 안 되거나 막히게 됐을 때는 이 모발에 산소나 영양분이 잘 공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탈모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귓불이 주름이 있는데 귓불 주름 같은 경우는 뇌의 모세혈관 상태를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주름이군요. 예, 상당히 이제 신기할 수가 있는데 네. 이 뇌의 모세혈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뭐 뇌경색이나 혈관성 치매처럼 우리가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MRI 검사 아니면은 쉽게 알 수가 없는데 네. 뇌혈관이 막혔을 때 뇌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귀에 있는 모세혈관 순환도 떨어져서 그렇구나. 바로 귓불에 영양소가 줄어들고 지방이 빠지면서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뚝 이 들어가네요. 세로 모양의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예,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귓불에 주름이 있는 분이 없는 분에 비해서 이 혈관성 치매가 있을 가능성이 한 2배가량 높다고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귀에 없던 주름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한번 잘 관찰해 봐야겠고요. 네. 그다음은 이제 우울감이나 통증 관련 내용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두통, 어깨 결림이 심해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건망증이 심해지고 종종 우울한 또 기분이 들 수가 있다고요. 아이고, 근데 이게 마음까지도. 모세혈관 나빠지는 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예, 모든 증상을 다 모세혈관하고 연결시키는 건 좀 무리가 될 수는 그렇죠, 있지만 예. 이제 가능성이 있죠. 모든 검사를 했을 때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지금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 근육통이나 관절통은 우리가 이제 혈류 공급이 잘 안 되면 거기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요. 또 수분이 잘 배출이 안 돼서 부종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육통하고 관절통이 생겨서 지금과 같은 증상이 올 수가 있고 네. 또 하나 우울증의 원인은 아주 다양한데요. 네. 뇌혈관 질환 때문에 우울증이 온다는 연구는 이전부터 있었는데 아직 명확한 그 연결고리를 찾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뭐 국내 연구 중에서도 뇌혈관 질환이 있는 군하고 없는 군하고 한 3년 동안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네. 한 8배 정도의 우울증 차이가 있더라 그러는 건데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정상인 뇌하고 그 혈관이 문제가 생겨서 저렇게 허옇게 변한 부위가 많은 뇌하고는 우울증 빈도의 차이가 발생 빈도의 차이가 있는 걸로 봐서는 네. 연결 관계를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모세혈관 또 이런 데까지도 증상이 미칠 수 있다고 그래요. 더부룩하고 위통이 있고 복부 팽만감이 생겼다. 두근거리고 현기증이 나고 고혈압이 생겼다. 이거는 또 모세혈관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예, 위에도 모세혈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에 모세혈관에 혈액이 정체되는 우열 현상이 생길 때 위염 같은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위스키 같은 독주를 자주 마시거나 네. 아니면 고농도 카페인을 자주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위 점막에 있는 모세혈관에 이 혈액이 정체된 우열이 발생해서 뭐 급성 출혈성 위염까지도 발생할 수 있고 네. 그러면 위와 같은 뭐 복통이나 뭐 더부룩함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또 우리가 두근거리나 현기증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긴 한데 사실은 고혈압이라고 하면은 이 증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예, 혈압이 굉장히 높은 상태가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증상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두근거림이나 현기증이 자주 나타난다면 이미 고혈압이 오래됐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혈관 손상이 아마도 좀 오랜 기간 지속되었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혈압을 꼭 체크해서 고혈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증상은 모세혈관 하면 딱 떠오르는 손끝, 발끝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보실까요? 손발 차고 저리고 붓고 찌릿찌릿 아프다. 그리고 손발톱이 변색되고 희고 또 세로줄이 생겼다. 줄이?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예, 손발 저리고 차고 찌릿찌릿한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제 혈류장애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신경의 문제가 신경병증일 수도 있습니다. 혈류장애인 경우는 뭐 큰 혈관이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가는 그 모세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같은 증상이 나올 수도 있고 손발톱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손톱 발톱은 피부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네.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저렇게 가운데가 깊이 패이는 손톱에 종구증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 얇거나 이렇게 잘 부스러지고 또 다리도 혈류장애 때문에 처음에 보셨던 괴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상하게 이렇게 변형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손발톱의 그 변형이 제일 흔한 거는 진균 감염, 그러니까 손발톱 무좀입니다. 그래서 아. 그런 병이 있는지부터 먼저 감별을 하시고 네. 네. 다른 원인을 또 찾아보시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의학 쪽에서 보면 입술 색깔이나 눈동자의 색깔로도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볼 수 있다고 그러던데 그게 맞나요? 그래요. 예, 이 두 가지 부위도 모세혈관 상태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방층이 없어서 예, 예.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세혈관 상태를 이제 눈으로 잘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연한 붉은색을 띠는 게 정상인데 만약에 진한 아주 붉은색을 띈다면은 우리 몸 어딘가에서 고열이 생긴다든지 혹은 뭐 감기나 뭐 감염성 질환이 생겼을 경우에는 붉은색을 띌 수 있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사진에 나온 것처럼 창백한 입술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이 외부에 굉장히 추위에 노출되게 되면 우리 몸은 아무래도 내부 장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부 장기에 혈액을 모아주기 위해서 체표의 혈액이 좀 수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술에 이 모세혈관에 피가 좀 덜 돌거나 하기 때문에 좀 창백한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 온도의 변화가 없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저렇게 창백한 입술을 가지고 있다면 네. 네. 빈혈이나 혹은 아토피, 뭐 천식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눈 같은 경우도 네. 이 눈의 흰 동자에서는 원래는 이제 모세혈관이 잘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뭐 스마트폰을 요새 많이 보신다. 특히 밤에 주무시면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눈을 혹사하거나 아이, 피로하게 빨개졌어. 될 때는 저렇게 모세혈관에 압력이 즉 혈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출혈이 생겨서 충혈이 될 수가 있고 네. 또 눈을 안쪽으로 내렸을 때 보이는 점막에는 네네. 이 모세혈관이 잘 보여야 됩니다. 맞아요. 예. 근데 그 부위에 모세혈관이 잘 안 보여서 좀 옅어질 경우에는 혹시나 빈혈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